자, 안녕하세요. 4월 4일 뉴스 읽어주는 굿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에 올렸던 거는 제가 컴퓨터를 좀 포맷을 하고 다시 깔았는데 마이크 음량 설정을 안 하고 했더라고요. 지금은 예전이랑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가 테스트를 했을 때는 잘 들리는 것 같은데 혹시나 또 불편함이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월요일이었습니다. 자, 월요일 참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은 참 이 컨디션 관리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매매 컨디션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유독 좀 월요병이 좀 심해가지고 어제는 하루 종일 좀 쉬었거든요. 오전에만 조금 일을 하고 하루 종일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새벽에 늦게 잤더니 이게 이제 어제 일을 많이 하고를 떠나가지고 축구 본다고 확실히 이제 컨디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오늘 이제 시장이랑 뉴스 같은 걸 보면서 뉴스 읽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쑥쑥쑥 넘기고 딱히 매매할 생각도 안 하고 이게 되게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컨디션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좀 잘 갔고 초반에 좀 흔들림이 있었죠. 어, 딱히 뭐 때문에 상승했다라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상승 반등장이었잖아요. 그것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은 이전과 계속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주도 섹터가 없고요. 그러니까 수급 주도 섹터가 없다 보니까 수급적으로는 계속해서 뭐 크게도 안 들어오고 대신에 큰 매도세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이제 오후에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됐는데 오늘 만약에 수급 매도로 시작을 했다 크게 매도세가 이제 크게는 안 나왔었거든요 초반에. 그러면은 지금 시장 자체가 그것을 또 그 끌어올릴 만한 힘을 또 발휘하기도 또 애매한 장이긴 한데 수급 매도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 자체는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는 거고요. 그 이유 장는 여전히 이제 계속해서 상승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주에 뭐 삼성전자랑 잠정 실적 발표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주말에 올렸던 영상에서 이제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FOMC 의사록 공개가 있는데, 자, 5월 달은 어차피 0.5%의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부분 있잖아요. 그게 이제 크게 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쪽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저점에서 크게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나왔던 키워드가 이제 장기화, 생각보다 너무 오래 간다라는 부분이었는데 그 진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이것을 이제 더 러시아 사태라는 우려감이 다시 한번 더 불거질 포인트는 딱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로 합쳐지는 건데 국제사회가 이제 개입을 하게 되면서 이제 뭐 우크라이나 쪽으로 이제 파병을 보내가지고 그 다음에 러시아 쪽에 또 편을 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세계 대전으로 이어질 수가 가능성이 생기는 그러한 전면전의 그 캐파가 커지는 거. 네, 그게 이제 하나인데 그 명분 자체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살상 무기, 뭐 독가스 같은 거, 그 인류적으로 뭔가 이건 해서는 안 될 일들 있잖아요. 뭐 핵폭탄을 쏘았다던가. 자, 그런 것들만 아니면은 딱히 개입을 하지가 않는데 주말 사이에 이런 뉴스가 들리더라고요. 민간인 학살, 대량 학살. 자, 요거는 조금 인류적으로 좀 문제의 소지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최근에 일어났던 불과 이제 20년에서 30년 전에 이제 유고 내전 때도 막 크로아티아가 세르비아랑 이제 계속해서 그 전쟁을 하고 독립을 하고 유고 그 연방 국가에서 독립을 하고 그다음에 보스니아, 자, 이런 과정 속에서 그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그 히틀러가 이제 유대인을 엄청나게 학살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유고 내전에서도 엄청난 이제 학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좀 지켜보던 이제 국제사회가 개입을 하게 된 명분을 주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그 전쟁의 판도도 바뀌기도 하고
결국에는 이제 독립을 이제 지지를 받게 되는 흐름까지 왔는데, 약간 그런 것도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사태가 되게 비슷해요. 결국에는 이제 독립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쳐들어간 게, 예전에 유고 연방에서 크로아티아가 이제 독립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세르비아 중심의 이제 유고 연방 국가가 크로아티아를 쳐들어간 거랑 똑같은, 거의 비슷한 양상인데, 그때도 결국에는 이 인종 학살이 문제가 되었거든요. 아무튼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 아직까지는 한쪽의 주장일 수도 있고, 국제사회가 정확하게 개입을 하고 있진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게 좀 더 심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는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 지금 상승 흐름에서 다시 하락으로 분위기를 반전할 만한, 딱히 큰 영향을 줄 만한 뉴스는 여전히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유동성의 힘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시장 얘기가 길었는데, 그만큼 일부분은 제가 이제 주말에 영상을 남기면서 뉴스를 읽어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딱히 별로 없어요. 5페이지밖에 없거든요. 요거라도 조금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시멘트 얘기는 우리 영상에서 많이 다뤘던 부분인데, 4월 3일 이제 어제 날짜에 나왔던 뉴스를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이제 YTN 이제 뉴스에서 이제 앵커랑 기자가 이제 다뤘던 내용인데요. 전국 곳곳에서 시멘트 대란이 심화가 되고 있다. 시멘트 부족이랑 가격 급등, 이른바 쌍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자, 우리는 다 아는 내용인데 이제 그 과정이 또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 분위기를 좀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원래는 이거 보시면은 이제 시멘트 운반 차량이 길게 늘어서져 있다. 그 이유는 이제 원통형 창고에 시멘트가 꽉 차 있으면 그 압력 때문에 신속하게 이제 차에 담아가지고 빨리빨리 빠질 수가 있는데, 시멘트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압력이 없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 보통 1시간이면은 대부분 다 실었는데 지금은 3시간, 4시간, 5시간씩 기다리고 막 그런데요. 자, 봄철을 맞이하면서 시멘트 수요도 급증을 하고 있지만, 수입 유연탄의 공급 지연과 업계의 정기적 생산 설비 보수 등으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곳곳에서 시멘트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더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고요. 원하는 물량의 10에서 30% 정도까지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요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1시간 걸리던 게 3시간, 4시간, 5시간 걸리더라도 다 받아갈 수 있으면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이거는 이제 노동자들의 이제 문제가 되지, 주식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아닌데, 물량조차도 이제 10에서 30% 정도까지 받지 못하는 수급 쪽으로 계속해서 좀 안 좋은 상황에 있다라고 좀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멘트 수급도 문제지만 가격 급등의 문제도 있다. 자, 유연탄 같은 경우는 이제 품질과 운송비 등의 이유로 75%가 러시아산이다. 그냥 대체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다. 품질이랑 운송비를 고려를 했었을 때 75%가 러시아산이다 라고 또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유연탄 가격 자체가 지금 2020년 불과 2년 전 대비해 가지고 4배에서 7배나 올랐다. 올해 이제 2월에 비공식적으로 18%좀 오른 가격으로 거래 중이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4월 달에 추가적인 인상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자, 일단 뭐 설상가상으로 이제 파업까지 돌입을 하면서 시멘트 부족이 더 심각해졌다. 자, 가뜩이나 지금 부족해 죽겠는데, 네,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더 첨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올해 1분기 시멘트 수요 전망치는 약 1036만 톤인데, 자, 1분기 생산은 약 999만 톤으로 재고 역시 불용품을 빼면은 평상시 절반인 60만 톤밖에 안 돼서 수요를 메우기는 역부족이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에는 예전에 뭐 요소수도 부족했고요. 자, 어떻게든지 해결을 볼 수 있는 건덕지들이 너무 눈에 보였던 흐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3일 정도, 4일 정도 네, 계속해서 급등을 보였던 게 바로 요소수 관련주였습니다. 뭐 뉴스에서도 계속해서 좋은데 써라고, 자, 응급차나 아니면 뭐 소방차 같은 게 이제 요소수가 없어서 이제 스톱이 되면 큰일이 되니까 막 몰래 기부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런 뉴스들 기억나시죠?
자,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 결국 해결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중국 쪽에서 해답을 찾았어요. 요소수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런데 예전에도 이제 비슷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국산 시멘트는 코로나19로 광산이 셧다운이 됐고요. 호주산 유연탄은 아시아로 수출이 홍수 피해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탄종은 시멘트 업계가 사용하는 탄종과 맞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해결의 실마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시멘트 관련주는 4월 달에 가격 인상, 그 다음에 이제 수요 부족, 그 다음에 지금 1분기가 시멘트 수요 전망치가 이 정도라고 하는데,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주요 부동산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해결돼야 되는 게, 선제적으로 해결돼야 되는 게 이 시멘트 부분부터 해결이 돼야지 공사를 시작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 절대 그냥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대해서 모멘텀 계속해서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핫했던 뉴스가 바로 이제 상수간 교체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원래 이제 새 정부의 그 정책은 아니에요. 원래 이제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됐는데, 자, 이전과 다른 점은 이제 서울에 있는 3,730km의 교체 정비. 자, 이거 작업만 따지면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를 일단은 하기 위해선 땅부터 파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게 인천 붉은 수돗물 사건 때 여기 관련된 테마가 급등을 했던 거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조사를 했었을 때 전국적으로 노후된 상수관이 엄청나고 교체 수기가 되었어요.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불거질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이러한 교체 작업이 2040년까지 계속해서 교체를 해 나간다라는 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저는 이제 테마성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어떻다 그랬죠? 뚜렷한 이제 수급 이제 주도 섹터가 없는 상태에서 개별 테마주, 특히 이제 정책이 나오는 것들이 순환하면서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다. 이것도 그 일환으로 오늘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게 좀 컸던 부분이 있었지, 저는 이게 테마성으로 되게 강하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는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자, 다만 테마성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만 자, 어차피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교체를 해 나가고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도 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필요한 게 이제 수도관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납품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실적적으로 플러스 효과가 이루어지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테마성으로 가는 것과의 차이점이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관련주 중에서 오늘도 올라간 거 보면은 이제 유보텍이라든지 한국주철관, 예전에는 한국주철관이 더 많이 갔었죠. 유보텍이랑 한국주철관이 거의 대장급이었고 오늘은 근데 한국주철관은 별로 안 갔어요. 자, 그것만 보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약간 테마성이 좀 더 짙은 움직임이었구나. 자, 그 다음에 뭐 동양철관이라든지 뭐 하이밸브 뭐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었는데, 예전에 인천 이제 붉은 수돗물 때 보게 되면은 얘네들은 그렇게 많이 안 갔어요. 근데 얘네들이 오늘 한국주철관보다 더 많이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이런 것도 약간 테마성의 움직임이다 라는데 좀 더 확률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실질적으로 이제 납품을 하게 되는 수혜를 받는 업체가 저점인데 실적도 개선이 되고 있어. 그거를 중점으로 보는데 지금 이러한 이제 교체 작업에 플러스가 되는 업체가 지금 저점에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거는 매수를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지금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거에 따라 가지고 저는 오늘 이제 후속주로 움직이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오늘 시장이 막 엄청 이제 쌍방울 애들 제외하고는 막 강한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뉴스 그리고 현재까지 분위기에서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정책이 나오면은 계속해서 수급을 받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단타는 가능하지만 후속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고점 조심해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이걸 테마성으로, 예전에 그러면
뭐 수소 같은 경우는 더 큰 미래 산업이잖아요. 이것도 다음날 다 빠졌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었을 때 좀 조심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모멘텀적인 부분을 보더라도요. 예전에 인천 수돗물이 되게 장기화가 되고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와, 까놓고 보니까 그 원인 조사하는 과정에서 까놓고 보니까 와, 이렇게 노후화가 심했다고? 정말 그 절단면 보고 와, 물 어떻게 마시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더러웠거든요. 그때 당시에 우와, 이거 큰일 났다라고 했었을 때 그 신선함, 의외성을 따졌을 때 지금은 이제 이제 할 때가 됐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테마성에서 오늘 올라는 갔지만 테마성으로 올라갔지만 현재 분위기에 따라서 정책 순환매 쪽으로 올라갔고 이거는 뭐 큰 테마로 보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좀 위험하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게까지 네,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네, 앞으로 좀 주요 국책 과제 이제 주말에 설명을 드렸던 거 그런 거 있잖아요. 5월 초에 이제 직접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를 한다라고 하니까 아직까지 대통령 아니죠. 당선인이 직접 발표를 하고 지금 인수위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안철수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런 거 하라고 안철수를 거기 앉혀놨고요. 경제 쪽으로는 좀 잘 부탁한다라고 했으니까 안철수 중심에서 국책 과제 선정 이런 것들 저는 네, 충분히 이번 달 가져가면서 그냥 기본적으로 그거 담청이 안 되더라도 그냥 올라갈 종목들 있잖아요. 어차피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저점 찍고 이제 올해 전망이 좋다 보니까 공급망도 이제 풀릴 거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어차피 이제 올라갈 종목인데 만약에 여기서 빵 터져버리면은 더 크게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저는 네, 4월달에 모아간다라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요렇게 네, 정리를 하고 오늘은 뉴스거리가 많이 없는 관계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감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